지금은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은 빅데이터의 시대일수록 동시에 가장 더 중요해지는 것이 스토리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유튜브의 시대 스토리 마케팅으로 수익을, 이게 부제입니다. 하다못해 카드 뉴스 하나를 만들더라도 스토리 안 잡히면 못 만들잖아요.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유튜브의 수많은 시간을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스토리가 아니면 시청 지속률 20% 30% 나오고 그러면 이제 상단 노출 안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실제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전부 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스토리란 말을 굉장히 쉽게 풀면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 않고 기능과 내 제품과 소재가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탈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내용의 앞쪽에는 왜 오늘날 광고의 스토리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지, 광고를 따로 제품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에서 스토리가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1부에 나와 있고요. 이 책의 2부에는 스토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책의 3부에서는 그러면 각 기업들이 스토리들을 기업이 생길 때, 브랜드를 만들 때, 상품, 고객, 그리고 실제로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광고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조점은 주로 3부 쪽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텐데, 광고 후에도 계속됩니다 라는 테마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광고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30% 이하로 이미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띄우고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우리 제품을 그 다음에 판다. 이 모델이 점점점 이동이 되어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제품 자체가 스토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1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은 방해하지 말아라. 즐겁게 해주어라. 제품 따로 광고 따로 하지 말고 제품을 알리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되게 하고 광고가 바로 제품이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광고가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봅니다만 중간에 광고 스킵 해버리죠. 광고를 스킵하는 기능이 2006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은 광고가 나오면 그거를 안 볼 수 없죠. 텔레비전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광고는 무조건 스킵을 해버리는 것이죠. 요즘은 스킵을 못하게 하는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채널을 이탈해버리죠. 그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고 따로 당신의 스토리 따로 가지 않게 해라.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화면에서 웹페이지가 있으면 광고 부분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부분을 봤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란 이야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처참하죠. 주로 오른쪽에 광고가 실리는데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는 경우가 보시면 거의 안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냥 멈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페이지로는 시선이 거의 안 가고 가격 중심으로, 사람 얼굴 중심으로 이제 시선이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효과가 과거 같지 않다. 더 이상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사용률 그리고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매출 증가의 그래프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토리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한다. 광고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스토리를 집어넣어라. 자, 인스타그램만 한번 보자고요. 왼쪽은 조회수가 몇백, 몇십밖에 안 돼요. 공통적인 특징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른쪽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회수가 70만, 100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좋아요 수가 올라오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사용한 경험을 스토리로 말하는 경우에. 오피셜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오피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셀럽들의 채널이 있죠. 어디 들어가요? 셀럽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셀럽이 왜 셀럽이냐?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스토리를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발은 어떻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오피셜은 안 들어가지만 이 신발 내가 써보니까 이래요. 이게 좋고 이건 안 좋아요 라고 말하고 스토리로 말해주는 셀럽들의 것은 들어가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유가 2예요. 2. 이렇게 처참하죠. 조회수? 댓글? 몇십 단위예요. 기업 이야기입니다. 오피셜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사이트의 광고이지만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조회수가 6만이 넘고 몇만 이상이 올라가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외 없이
사용자의 경험을 스토리로 담아낸 그런 내용들은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거 우리 솔직히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다 알아요. 스토리가 중요하고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이야기해라.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다시 사용자 경험과 그들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삼성카드하고 제일기획 마케팅사죠. 삼성카드에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심심한데 오늘 뭐 하지? 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영상이 두 개가 바로 뜨는 거예요. 왼쪽은 그때 그 피자 맛있었는데 거기를 갈까? 아니면 날씨도 좋은데 공원 가볼까? 라고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그 선택에 맞게끔 스토리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시청 지속률이 60%예요. 60%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요. 스토리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발달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다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해보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설공주라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즐겁게 아침에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백설공주의 뒤를 따라가요. 늑대는 백설공주의 뒤를 금세라도 덮칠 듯이 확 덤비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늑대를 물리치고 백설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삶을 바꾼다예요. 이 책의 저자는 헐리우드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가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의 비즈니스와 당신의 제품이 고객의 삶을 어떤 갈등을 거쳐서 바꾸어 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 2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2장의 모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세 개죠. 첫 번째, 고객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백설공주의 삶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대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면 스토리가 없죠. 뭔가 변화가 필요 없어요. 물건을 사야 될 이유도 없고 어디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교육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늑대가 등장해야 합니다. 늑대가 백설공주의 뒤를 덮칠 듯한 상황이 돼야 돼요. 갈등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져야 되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배우고 싶어 해줘야 되고 핸드폰이 갑자기 버벅거려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점점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객의 문제에 포커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주는 백마탄 왕자로서의 내가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자유, 혁신, 유능함, 열망, 충족됨, 감정적으로 평온함,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가 뭐냐? 그들의 현실에 있어서의 갈등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큰 차를 타고 싶고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예쁘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 갈등에 집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스토리란 세 키워드다. 갈등이 삶을 바꾼다예요.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려면 세 단계가 있다. 1번, 효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얼굴이 맑아지는 거, 이거예요. 백설공주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고객이 그리는. 두 번째, 소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핵심 가치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사유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어떤 등장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등장하는 무대 장치와 연기 배우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것을 좀 단순화시켜보면, 이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단순화시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 1, 핵심 가치예요. 고객들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습하게 내려오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내년에도 편안하고 집을 팔 때도 편안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도발적 사건이 생겨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작년에 습했어요. 곰팡이 꼈어요. 이러다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도발적 사건이에요. 늑대가 덮치죠. 근데 거기에 펜테크, 루프 가드가 등장하는 거죠.
네. 네, 김진수 대표님. 루프가드가 방수맨. 루프가드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희의 옥상에다 저희 걸 칠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방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백마탄 기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대 효과가 있어요. 올해 여름에 뽀송뽀송하게 밤을 보내고 뽀송뽀송하게 우기라도 비가 엄청 내리는 날에도 습하지 않게 방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안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핵심 가치, 고객이 지향하는, 내가 선정한 그 고객이 바라는 어떤 핵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에서도. 그 이상적인 게 타겟팅이 잘 돼야 됩니다. 도발적 사건이 있고요. 위기의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기대한 효과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여러분의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제품이, 우리 제품은 화장품이에요. 이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날씬함이 됐든, 스타일이 됐든, 예뻐 보이는 게 됐든, 아니면 건강이 됐든, 피부의 건강이 됐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도발적인 사건이 생기죠. 나는 해수욕장을 가야 돼요. 얼굴 탈 것 같아요. 나는 도시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돼요. 얼굴을 계속 건조해지고 뭐 공해에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백마탄 왕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메이크업 화장품을 쓰세요. 메이크업 크림을 쓰세요. 웃고 계시네요. 쓰세요. 그러면 얼굴의 피부가 건강해져요. 도시에서 공기 오염이 많은 곳에서 살더라도 당신의 피부는 계속 맑은 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왼쪽부터 오른쪽인데요. 생각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1번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고객이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설공주는 아침에 집을 나올 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야 돼요. 햇빛은 맑고 점심때 잔디밭은 총총 이렇게 뽀송뽀송했으며 그늘이 마침 있었고 집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1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있는 고객의 아주 이상적인 그 핵심 가치의 상태는 무엇인가? 이게 1번입니다. 그거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미스매치 되면 또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오면 소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3번부터 8번까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2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3장에서는요, 대략적으로 각 기업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업의 스토리를 5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첫 번째는요, 가장 경영자들이 고객들과 어필할 때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창업 스토리입니다. 내가 고객의 어떤 핵심 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기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창업자가 정신입니다. 가정용 컴퓨터를 내가 MS, IBM,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세를 이루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용 컴퓨터를 굉장히 예쁜 컴퓨터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친구 4명과 더불어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없어서 자기 삼촌네 집에 이 게러지에 가가지고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조립 제품이 없으니까 동네 가게에 가가지고 하나씩 사오면서 이 차고가 크고 차고 넘칠 때까지 여기서 작품을 하다가 한 중소기업에서 300대 제작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300대 제작 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 차고에서 조립용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애플의 창업 스토리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적 히어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리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미국적 히어로의 그 열망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차고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갈등 상황이죠. 반응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거기에서 조립을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창업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서 300대 주문을 받고 그 다음 주문 받으면서 지금의 애플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애플 신입사원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고객으로 하여금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창업 스토리는요, 어떤 핵심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브랜드 스토리는 브랜드 페르소나예요. 코카콜라는요, 이렇게 미국 남부 지역에 작은 소다수를 판매하던 2평짜리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소다수를 판매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소다수 판매하는 것을 캔으로 만들고 용기를 만들고 병에다 집어넣고 하다가 결국은 공장을 만들고 점점점 성장해서 지금의 코카콜라가 되었죠.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마실 때마다 그 작은 2평 소다수 판매소에서 일을 하는 젊은 청년 2명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회사를 창업했는데 어떤 고객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어떤 고객으로 어떤 브랜드 정체성을 가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담긴, 그 정신이 담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코카콜라 스토리 유명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토리를 만든 것 같아요. 상품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운 상품을 론칭합니다. 신제품도 만들고. 그럼 그 신제품이 고객에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스토리가 있죠. 3M에서는요, 전 직원이 주당 15%의 시간을 신제품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요, 절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무거운 것을 걸어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본드를 생산해내는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원료를 개발하던 중에 집에 퇴근하다가 이렇게 테스트하던 여러 개 중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붙여도 붙고 떨어졌는데 다시 붙여도 붙는 어떤 그 용액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찐한 본드를 개발할 게 아니라 뗐다 붙였다 해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반대적인, 굉장히 약한 점성의 본드, 풀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이죠.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제품 스토리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는 아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실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인식이 승리한다. 네 번째는 판매 스토리예요. GE, 에디슨이 창업자이고 전 세계 전구 생산의 70%까지 전구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곳입니다만 지금은 전구 사업을 접었습니다. GE도 전구 사업을 접고 시스템 사업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GE는요 어떤 광고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이 탁월해요라고 광고를 하는데, GE 광고 중에 캠페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캠페인이 뭐냐면 이렇게 주인공이 나와가지고요 GE 제품을 굉장히 디스해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GE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GE가 더 이상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넘어가겠다는 메시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판매하고 영업하는 단계에서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스토리를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5번이 마지막 이야기가 고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상대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고객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디자이너스, 가인즈 기업이죠. 여기는 빅사이즈 브랜드입니다. 고객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임신을 했거나 몸이 분 여성들도 멋있는 옷을 입고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옷이 없어요. 그냥 트렁크, 그냥 박시한 것만 있는 거, 남자스러운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뭘 제공해요? 여성 의류 빅사이즈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쁜 숙녀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어요. 누구나 즐겁게 입고 옷이 사람을 섬기는 브랜드가 되어지는 거죠. 네, 백마탄 왕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레드불 아시죠? 레드불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익스트림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틱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제공하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레드불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레드불은 내일 시험인 사람들이 먹죠. 레포트 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실에 레드불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레드불이 놓여져 있는 날에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시위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저 레드불 먹었어요. 이런 시위하는 느낌 받습니다. 이미지가 확실한 거죠. 가인즈북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즈북스는 경영경제 큐레이션 서점이에요. 다른 책은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를 않고 경영자를 위한 책만 한 달에 한 권만 딱 선정해서 그것만 파는 회사예요. 경영자들의 니즈는 뭡니까? 꼭 필요한 걸 너무 고생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책 고르는 거 하지 않고 골라주면 그거 가지고 적용하고 싶다. 책 많이 읽으면 뭐하냐? 하나만 제대로 읽고 싶다. 갈등 상황은 뭡니까?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잘못 적용했다가 직원들이 오히려 사장 욕하게 될 것 같고, 이런 갈등 상황이 있죠. 해결책이 뭐예요? 한 달에 한 권 정확하게 선정해 줄 테니까 읽으세요.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을 포함해서 영상 같이 보세요 하는 거죠. 해결책이 뭡니까? 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원들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책은 전체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4단계로 단순화시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 해드렸고요. 빈칸 드렸으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전 직원이 함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리더분들이랑 혹은 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 있죠. 회사 내에 기획실이라든가 이렇게 하시고 혹시 코치가 와서 좀 퍼실리테이팅을 좀 해달라. 그럼 뒤쪽에다 요청하시면 시간이 맞으면 아마 가서 적절한 비용으로 받고 아마 책정을 진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빅데이터의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객과 소통하고 인식을 바꿔주는 거는 데이터가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보가 해주지를 않습니다.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단계로 고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 그리고 고객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나의 반응, 혹은 고객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 이 4단계의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창업할 때, 브랜드 만들 때, 상품을 출시했을 때, 판매 현장에서, 그리고 고객의 반응, 이 5가지 영역에서 스토리를 개발해서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 올리고 카드 뉴스 발행하고 SNS 블로그 할 때 조금씩 적용을 바로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